DJ와 게스트로 만났어요. 사실 선배, 후배 아니면 뭐 동료, 친구, 형 동생으로 자주 봤었는데 어때요? 되게 어색해요. 저는. 그죠? 맞아요. 네, 저도 좀 어색해요. 분명히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되게 재밌게 그때 같이 대기실에서 떠들기도 하고 떠들고 베트남 갔다 와서 막 베트남에서 재밌게 놀고 그랬었는데. 그렇죠. 공연 베트남 공연 있어가지고 공연 끝나고 우리가 대기실에서 나누는 것처럼 너무 편하게 하다 보면 큰일이 날 수 있어요. 정말 큰일 나죠. 그쵸, 찬열 씨? 네, 완전 큰일 나죠. 맞아요. 맞습니다. 그때 정말 재밌었죠. 그때 우리 찬열 씨 정말 재밌었죠? 아유, 감사합니다. 지금 12시 37분 지나고 있어요. 평소에 이 시간대에 뭐 하세요, 세 분? 스케줄 없을 때는 이제 활동 전에는 거의 밤에는 항상 뭐 곡 작업하거나 노래 듣거나 그랬죠. 되게 열심히. 사실 찬열 씨도 상당히 뭐 작곡, 작사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악기도 많이 다룰 줄 아는 친구고 랩 메이킹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여주겠죠. 그때 기분은 어땠어요? 사실 1위를 한국에서 많이 했으니까 좀 어땠나요? 좀 뭐 당연하다고 느끼다거나 아니면 뭐 그때 일단은 첫 주에 1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직 음반도 집계가 되기 전이었고 이제 음원만 선공개된 상태에서 이제 음원 점수랑 뭐 SNS 점수 이렇게 집계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. 첫 주에 후보에 든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하고 처음 있는 일이니까 되게 그것만으로 기분 좋았는데 딱 만점으로 이제 최고 점수로 상을 딱 받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무대에서 멤버들 막 이렇게 때리고 다녔어요. 이거 말이 되냐고. 너무 기뻐서. 자, 엑소 하면 사실 소년의 이미지가 강했어요. 데뷔했을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교복 입은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파워풀하고 남성다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이 아닌가 싶은데 콜미 베이비잖아요. 콜미 베이비에서 이제 저희가 으르렁 때는 조금 이제 교복 입은 학생들 소년의 이미지였다면은 콜미 베이비에서는 이제 성인보다는 이제 소년과 그 성인의 중간 과정 정도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청년 정도. 그래서 뭔가 느낌 같은 것도 저희가 안무 자체도 그렇고 이제 조금 더 그렇게 으르렁 때 그 풋풋한 모습보다는 조금 더 약간 노련함이 묻어있는 거를 좀 더 남자 사실 그 엑소분들은 각자 개성 있는 목소리가 정말 또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?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멤버 중에서 가장 이 사람 목소리 좋다 궁금한데 저는 남자가 들어도 이 사람 목소리 좋다. 찬열이랑 디오요. 찬열 씨 목소리 저음이고 디오 씨도 상당히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. 제가 좀 원하는 목소리가 하이톤이다 보니까 찬열이나 디오 같은 멤버들 목소리 들으면은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. 그래요? 밤에 어울리는 목소리죠. 맞아요. 라이브까지 함께 봤고요. 사실 아이돌에 대한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. 저도 아이돌을 지금 하고 있고 샤이니로서 아이돌을 이름을 달고 있는데 그런 편견들이 있단 말이에요. 만들어지는 가수들 그리고 실력을 뭐 비주얼로 포장하는 가수들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편견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종대 씨나 종대 씨래 차인 씨.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. 우리 엑소 분들은 그런 무대나 뭐 라이브 무대들로 또 실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못 보는 대중분들도 있어요.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되게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느꼈었거든요. 찬열 씨는 뭔가 환경 같은 것 때문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덜 비춰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더 도끼 품고 막 악물고 오기가 생기는 오기를 부려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어찌됐든 내가 더 잘하는 걸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그런 마음에 조금 더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원동력을 얻는 경우도 있죠. 사실 긍정적인 에너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이런 남들의 편견이나 생각들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. 뭐 아이돌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아이돌이란 이름은 상당히 저는 좋아하거든요. 아이돌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불려지는 것 자체가 사실 누군가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좀 축복받고 행복해야 될 일이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너무 좋죠. 찬열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왔을 때도
알고 있었고 맞아요. 데뷔한 후에도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그래요. 그러면 찬열 씨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? 연습생 시절에 또 어떻게 지냈고 뭐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고 사실 캐스팅 비화 이런 건 다 알잖아요. 그런 얘기 이제 넘어가고 들어와서 뭐 처음 음악에 뭔가 열정을 느꼈을 때라든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악기를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이런 아이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거의 크게 없고 그냥 나는 뭐 커서 음악을 해야지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밴드 스코어나 그런 부분에 관심이 더 많았죠.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운이 좋아서 회사에 들어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 회사에서 이렇게 밴드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. 나는 뭐 춤이나 노래 같은 것보다는 이제 악기 연주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런 거 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회사에서는 그 춤이나 노래 같은 거를 이제 댄스 음악 계속 그런 걸 많이 시키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거에 있어서 약간 크게 좀 딜레마에 빠졌었어요. 처음 들어왔을 때. 처음에. 그때 몇 살이었죠? 그때가 이제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음악이랑은 너무 다른 장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운동신경이 좀 없는 편이라서 몸 움직이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앉아서 악기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활동적인 걸 너무 싫어해서 사실 한 2년 3년 동안은 거의 춤 연습을 안 했어요, 제가. 맞아요.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밴드부를 하다가 들어왔다 보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더군다나 그때는 어릴 때다 보니까 음악 장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상한 오기 같은 게 있잖아요. 고집이 있죠. 락을 하고 싶어. 맞아요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락을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. 한 2년 하고 그다음 펑크 밴드로 넘어갔는데 회사 들어오면서 난 밴드 스코어를 하고 싶은데 내가 지향하는 음악들은 그게 아닌데 라면서 딜레마에 빠졌던 것들이 있는데 그건 성장기에 대한 과도기인 것 같아요. 그걸 잘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궁금해요. 그랬다가 이제 딱 거기서 해방구를 찾은 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랩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 회사에서 랩 수업을 받게 됐어요. 그때가 한 2년 3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랩하는 게 너무 좋고 또 선생님이나 아니면 회사의 그 트레이너들 트레이너 분들께서 잘한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아서 랩 연습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사도 많이 쓰고 그러다가 칭찬받는 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, 저는. 그래서 칭찬받는 게 너무 좋은데 다른 것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서 뭐 춤 연습도 막 하고 그때부터 노래 연습도 하고 너 계속 잘한다고 많이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지금은 그냥 거의 사랑하죠. 랩을 사랑하는. 칭찬은 찬열을 춤추게 한다. 근데 진짜 찬열의 성격이 그래요. 그래요? 칭찬을 할수록 더 열심히 해요. 그래요. 엑솔 여러분들. 우리 찬열 씨를 많이 칭찬해주세요. 칭찬해주세요.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. 열심히 할게요. 자, 이런저런 이야기, 음악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고, 요즘에 가장 관심이 가 있는 거 뭐 있어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, 작곡이나 조금 만드는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. 찬열 씨도 그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작업을 해온 지 오래됐잖아요. 네, 맞아요. 어때요? 요즘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? 요즘에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트메이킹을 위주로 하다가 또 래퍼다 보니까.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보코더 사용해가지고 재밌죠. 장난질을 치는 걸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SNS에다가도 보코더 이용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영상도 올리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뭔가 확실히 좀 조금씩 흥미를 잃어갈 것 같을 때 더 이렇게 재밌다 하게 해주고 그런 게 좀 재밌는 거 좋은 것 같아요.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고 이미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찬열 씨 요즘에 가장 관심 가는 장르나 뭐 이런 거 있나요? 저는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제 마음에 있는 장르는 재즈 힙합. 네. 좋아요. 재즈 힙합 다프트 펑크처럼 다프트 펑크. 약간 그런 일렉트로닉 하면서도 좀 재즈스러운 힙합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상당히 진보된 형태죠. 대중음악 중에서도 가장 세련된 장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.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. 그 안에서 좀 말씀하신 보코더라든지 이런 효과들을 잘 사용하면 좋아요. 좋은 곡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이것도 물어보래요, 작가님이. 엑소에게 종현이란?
자, 그럼 찬열에겐 너무 좋은 형이자 좋은 선배님이시죠. 그래요.